메일 챗GPT 없이 살기 vs 메인 없이 살기. 저는 챗GPT를 포기하겠습니다. 아무리 챗GPT가 좋지만 그렇죠. AI보다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사람이 또 어찌 보면 AI도 생산성, 효율성 이런 게 결국은 우리가 좋은 사람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가르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구도 도구지만 결국에는 사람이 먼저잖아요. 윤자동. 안녕하세요, 윤자동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 두 분과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해볼까요?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책과장이라는 닉네임으로 AI 커뮤니티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태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알파 고고고를 운영하고 있는 함영빈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윤자동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셋이 이렇게 좀 어떻게 인연이 됐는지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저랑 태경 작가님이랑 어떻게 좀 알게 됐는지 혹시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윤자동님을 AI가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제가 AI로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윤자동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여 채팅방에 접속을 해서 물어봤는데 마침 윤자동님께서 제가 쓴 책을 구매했다고 인증해 주셔서 그때 좀 감동을 받고 지금까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팅방에도 와주셔서 네.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때 책을 사실 몰랐을 때도 구매를 해서 잘 보고 있었는데 채팅방에 와주셔가지고 인사를 해주시길래 너무 반가웠고, 당연히 저도 이제 채팅방에 들어가서 같이 좀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알파고고님은 네. 처음에 저를 어떻게 아시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유튜브 관련해서 좀 탐방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태경 작가님이랑은 그 전부터 조금 연이 먼저 닿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태경 작가님께 윤정님이 너무 좋다 했는데 뭐 마침 또 이제 태경 작가님께서도 이제 좀 이게 연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추천 좀 부탁드리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네요. 네, 그리고 또 타고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인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셋 다 좀 공통점이 있다면은 저희가 다 개발자 출신이 아니다. 그렇죠. 좀 비전공자인데 이렇게 AI에 관심을 가지고 또 자동화를 하게 되고 그러고 있는데요. 혹시 두 분은 어떻게 이렇게 AI에 처음 흥미를 좀 느끼게 됐는지 좀 궁금한데 먼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본업이 따로 있거든요. 저는 해외 영업사원인데 기업 규모가 좀 있는데도 보니까 직접 영어를 하기보다는 뭐 해외 법인 서포팅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직원이랑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근데 그 마케팅 직원들이 AI 서비스가 나오기 전부터 이것저것 유료 서비스를 많이 결제해서 이용하고 그게 또 윗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좋게 보시더라고요. 저도 뭔가 그런 걸 하나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탐방하고 있던 찰나에 챗 GPT가 딱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좀 다양하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챗 GPT 나오자마자부터 그때부터 코딩을 좀 GPT 시켜서 실제 업무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관심이 점점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이제 실무에 활용을 하다 보니까 네. 관심이 커졌던 경우시군요. 그러면은 알파고고님은 어떤 식으로 처음에 접하셨죠? 저는 게임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퇴근하고 나서 이제 게임을 좀 많이 즐기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게임을 잘 하고 싶지만 잘하지 못하는 상황이 좀 되다 보니 좀 자연스럽게 생산성 높은 걸 좀 찾다 보니 유튜브를 한번 해볼까 이런 쪽으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AI라는 걸 좀 완전히 빠져들면서 이게 성격 자체가 하나를 시작하면 약간 끝까지 가는 성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좀 그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은 처음에 AI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되게 막 어려워하잖아요. AI를 과연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쓰라고 하니까 일단 쓰고는 있는데 잘 활용하시기 어려웠을 텐데 초반에는 네. 뭔가 어려웠던 기억이 나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 처음에 당연히 원하지 않는 결과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거는 많이 써보는 게 그냥 장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이제 어떠한 툴, 그러니까 포토샵을 저희가 한다고 했을 때도 엑셀을 다룬다고 했을 때도 많이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잘 쓰는 게 이게 당연한 거고 이것도 결국에는 AI도 하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활용을 잘 하려면은 많이 써보는 게 제일 좋은데 막 엄청나게 전문적인 기술력을 좀 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자연어 기반의 좀 어떻게 보면은 대화죠. 대화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하니까는 그 결과가 좀 이렇게 바로바로 오는 느낌이 세가지고 그렇게 재미를 좀 느끼면서 빠져들게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렇구나. 그러면은 책 과장님은 처음에 시작하셨을 때
뭐 어떤 식으로 배우셨어요? 저는 지금도 그러는데 저는 웬만한 거는 다 AI한테 일단 내가 목표한 것을 시켜보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막히는 부분에 대해서도 AI한테 물어보면서 웬만하면 다 끝내고요. 다만 그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AI는 학습된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저만의 방법이긴 한데 오픈 채팅방에 온갖 주제의 오픈 채팅방이 다 있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필요할 때마다 거기 들어가서 물어보면은 막 적극적으로 제가 뭘 드리는 것도 아닌데 먼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려주신 분들이 꼭 한두 분씩은 있거든요. 저는 그 방법을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저도 오픈 채팅방 수십 개 들어가 있는데 방마다 약간 그런 변태적인 분들이 계세요. 알려주고 싶어서 막 안 달라진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참 되게 감사한 분들이죠. 네. 그리고 제가 GPT를 처음에 썼을 때만 해도 코딩 실력 같은 게 진짜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시간 투자를 정말 많이 해야지 좀 쓸만한 코드 하나를 만들어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진짜 그 사이에 많이 변해갖고 정말 AI 성능이 많이 뛰어나졌거든요. 그래서 처음 접하시더라도 막 바로 코딩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보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뭔가 특별히 사용하시는 아까 오픈 채팅방 말씀하셨는데 알파고고님은 주로 뭔가 사용하시는 커뮤니티나 네. 아니면 뭐 이런 데서 좀 정보를 얻는다라는 곳이 있을까요? 저는 유튜브 통해서 좀 많이 보는 편인데요. 그 정보를 얻는 거는 유튜브 해외 사이트 혹은 해외 채널을 통해서 많이 좀 얻는 편이고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마케팅 용도로 좀 사용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두 분 다 워낙 이제 오픈 채팅방에 보유하고 계신 이런 그 커리어들이 어마무시하시지만 저 역시 그거를 대놓고 그냥 마케팅으로 좀 쓴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구독자분들이랑 소통을 하는 편이고 그 안에서 좀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도 저도 배우는 게 엄청 많죠. 네. 진짜 저희 다 그렇지만 저희도 뭔가 알려드리는 입장이지만 그러면서 또 배우게 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뭔가를 알려주는 게 최고의 좀 복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달을 하려면은 공부가 정말 많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영상으로 만든다거나 하는 일은 더더욱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복을 또 하다 보니까 정말 좀 어찌 보면은 AI를 잘 활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엄청 크게 되는 경향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자동화 도구를 되게 여러 가지를 쓰실 텐데 뭔가 각자 내가 제일 많이 쓰는 자동화 도구 뭐 이런 것들을 한두 가지 정도만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완전 자동화, 그러니까 AI가 A부터 Z까지 다 해주는 뭐 그런 걸 활용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쓰고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은 에너지가 정말 많이 들거든요. 막 10분짜리 찍는데 8, 9시간씩 투자하는 건데 그거를 유튜브 영상으로 끝내기 아까워서 그 유튜브 스크립트를 자동으로 가져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소스 멀티유즈라고 하죠. 그래서 스레드, 뭐 블로그 이런 글의 형태로 한번 클릭만 하면 바꿔주는 뭐 이런 걸 또 쓰고 있고 또 저는 제가 만든 툴은 아니지만 그 릴리스 AI라고 그 유튜브 영상 요약해주는 뭐 그런 서비스도 쓰고 그걸 쓰고 그게 요약해준 거를 보고 빠르게 내용을 파악해서 그걸 기반으로 좀 저는 수동으로 또 블로그를 재탄생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주로 이제 컨텐츠를 생성하는 용도로 AI 도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알파고고님은 어떤 도구를 보통 많이 사용하시나요? 저는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건 클로드 정말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챗GPT도 쓰고 있지만은 좀 다양하게 좀 많이 쓰고 있는데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하고 챗GPT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면은 앞서 이제 태경 작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확한 정보를 받기가 어려워요. 그냥 단순하게 LLM 모델을 사용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외부 API를 좀 이제 챗GPT에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면서 좀 더 분석을 정밀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이제 기반을 만드는 거죠. 기반을 만들고 그거를 토대로 콘텐츠 제작에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좀 AI를 콘텐츠 제작 용도로 그렇죠. 활용을 이게 하시는군요. 유튜브도 유튜브인데 블로그 글을 저희가 작성을 한다고 했을 때도 결국에는 지금 또 오늘 이야기 나오면 좀 좋아할 것 같은 걸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워낙 AI가 발전하면서 그 특히나 이제 블로그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유입이 많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약간 치트키 같은 필살기거든요. 근데 이제 AI로 쓴 글에 대해서 너무 무분별하게 많아지다 보니까 이 정보 시대 자체에서 저품질이라는 콘텐츠가 분명히 이제 존재할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요소들도 어떻게 우리가 AI를 잘 활용하냐에 따라서 그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을 위주로 저는 콘텐츠를 좀 다루고 있는 편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자동화 AI 도구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사용을 네. 했을 때 저희가 AI 도구를 사용한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도구를 사용하기 전과 그리고 요즘에 이렇게 자동화 도구를 사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생산성에 대한 시간 절약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효율성도 있고, 내 개인적인 뭐 스트레스라던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실 뭐 수익적인 부분도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어떤 변화가 좀 주로 있으셨을까요? 일단 뭐 AI가 없었으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뭐 할 수가 없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홈페이지도 지금 개인 홈페이지도 만들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도 만들고 만약에 제가 지금은 휴직 중인데 회사에 다시 돌아가면은 그 회사에서 실제로 쓸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어 볼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머릿속을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내가 직접 구현할 수 있는 그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아, 상상만 하던 네. 것을 이제 구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네. 엄청 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알파고님은 네. 어떤 또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요 좀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완전히 그러니까 저희 세 명의 공통점이 비개발자 비전문의 출신의 사람인데 저 역시 지금 AI를 만난 게 1년이 되진 않았거든요.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됐고 지금 저희가 5월달인데 3월까지는 개인 사업을 제가 운영을 했어요. 한 12년, 13년 정도 이제 오프라인 기반의 위탁 판매 사업을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AI를 만나고 나서 좀 과감하게 폐업을 할 정도로 새로운 요 형태의 길을 좀 선택할 정도로 저한테 진짜 삶이 좀 많이 변했어요. 이게 확신도 있고 그리고 어찌 보면은 뭐 정답이 아닐 수는 있어도 정말 나름 사업을 하면서 미래성을 보았을 때 말이 안 되는 시장성을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러면은 재미적인 부분도 좀 뭔가 있으신가요? 엄청나죠. 재미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제가 이쪽 분야 관련해서 너무 이제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중에 너무나 많은 기회들이 열려 있다라는 거 그리고 무수히 그냥 계속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다른 것보다도 효율성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찌 보면 예전에는 저희가 제 나름대로는 시간과 내 몸을 쓰면서 사업을 유지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단축이 되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도 많이 생기고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약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어쨌거나 사람에 따라 또 다른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같은 시간이 있어도 맨날 노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뭐 아니면 또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그거는 좀 하기 나름이지만 그 환경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게 정말 가장 큰 메리트였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또 알겠습니다. 잠깐 이제 좀 쉬어가는 코너로 밸런스 게임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재밌겠네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제가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드렸을 때 나는 요거 선택하겠다 그리고 뭐 그거 선택한 이유를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 분씩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내가 사업을 하는데 10억을 받는 대신에 AI를 안 쓰고 사업을 하겠다. vs 나는 돈은 안 받는 대신에 이 모든 이 세상의 AI 서비스를 다 무료로 쓸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이유는요? 이유는 만약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도 다 AI를 이용해서 겨우 하고 있는 것들인데 만약에 사업을 하는데 10억을 받아도 AI를 안 쓰면 망할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물론 이 전제 조건이 10억을 받고 사업을 바로 관둬도 되는 그런 거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아니면 AI를 써야지만 뭔가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AI를 평생 무료로 쓸 수 있다면 그게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금액적으로는 솔직히 AI를 쓴다고 10억을 벌 수 있을 거란 그런 자신은 아직은 확신은 없는데 그래도 더 크게 이렇게 잘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사실 비슷합니다. 저는 1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진짜 뭐냐 이건 모르겠지만 저도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은 매일 챗GPT 없이 살기 네. vs 애인 없이 살기
저는 챗GPT를 포기하겠습니다. 아무리 챗GPT가 좋지만 그렇죠. AI보다는 사람이 사람이다. 사람이 또 어찌 보면 AI도 생산성, 효율성 이런 게 결국에는 다 우리가 좋은 사람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우리 다 같이 사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도구도 도구지만은 결국에는 네. 사람이 먼저지 않는. 애인이 아니라 친구여도 저는 친구였을 겁니다. 네. 역시 같이 사는 사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태경 작가님께 네. 질문을 드리면 자동화로 매일 1시간만 일하고 한 달에 300만 원 벌기. 만약에 자동화를 안 쓰고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하는데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벌기. 라고 한다면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이거는 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음. 제가 잠깐 빠르게 계산해봤는데 앞쪽은 시급이 한 10만 원 정도 되고 뒤쪽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2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격차가 너무 커서 네. 일단 앞쪽을 선택하고 네. 뭐 이게 질문에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동화로 1시간 일하고 또 수동화로 조금 더 보충하는 남은 시간은 네. 또 따로 활용해가지고 네, 그런 걸 해보지 않을까 싶네요. 자동화의 메리트가 사실 되게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저는 근데 후자를 선택하지 않을까. 음. 네, 저는 돈이 최고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마지막으로 질문 네. 하나 드리면은 이 AI가 내 모든 일을 다 대신해준다. 네. 그런데 이 AI가 맨날 나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네. 이거 vs 반대로 내가 일을 다 해. AI가 해주는 게 아니야. 하지만 아무도 나한테 어떤 안 좋은 평가도 하지 않고 비판과 평가가 없다. 라고 하면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비판 평가죠? 비난 조롱이 아니고 네, 맞아요. 비난 조롱은 절대 아니고요. 비판과 평가입니다. 당연히 저는 전자죠. 네. 비판을 당하는 건 뭐 사람이 또 사람한테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찌 보면은 저희가 유튜브를 하는 거를 진행을 하는데 당연히 뭐 이제 욕먹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일이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뭐 AI가 하는 비판 정도야 좀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저도 전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뭐 AI 이런 거 다 떠나서 비판과 평가가 없이는 성장하기 어렵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비판을 받으면서 또 나를 다시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계속 성장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관점에서는 전자를 선택할 것 같은데 또 이제 그런 게 익숙하지 않거나 그런 분들은 또 후자를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개개인의 가치관의 차이가 아닐까.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자동님께 어. 밸런스 게임을 네, 한다고 했을 때 네, 커서 AI 앰버서더가 되는 거. 근데 이게 금액이 좀 적다. 네. 근데 이제 유튜브 자체에서는 커서 AI가 아니라 매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광고들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돈이 계속 이제 꽂힌다 했을 때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사실 지금은 저는 커서 AI를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은 커서 AI를 이용해서 만들고 있는 서비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커서 AI를 사용하는 시간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과연 커서 AI를 평생 사용할 거냐? 라고 봤을 때에는 커서 AI도 흘러가는 어떤 시대의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시대가 흘러갈수록 더 좋은 AI 서비스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사실 시대가 조금 더 지난다면은 더 좋은 AI 서비스들이 계속 나올 테니 그러면 그때는 유튜브의 다양한 것들을 소개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당장은 제가 제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커서 AI를 아주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걸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도 비슷합니다. 다 네. 비슷하네요 생각이. 네, 하지만 이제 영원한 건 없다라고 하니까 이 트렌드를 열심히 따라갈 뿐인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방금 커서 AI를 제일 많이 쓴다고 네. 말씀을 드렸는데 두 분은 혹시 뭔가 내가 제일 많이 쓰고 있거나 아니면은 요게 되게 많이 관심이 가더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클로드 챗GPT는 그냥 기본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추천을 가장 하고 싶은 거는 역시나 LLM 기반의 서비스들이 일단 기본적이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자연어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되고 있고 뭐 커서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채팅 형식의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LLM 모델을 가장 잘 쓰는 게 또 어찌 보면은 핵심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LLM 모델들을 추천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죠. 알겠습니다. 책 과장님은 어떤 툴들을 많이 쓰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커서 AI를 기본으로 가져가고 있고 저는 요즘에 바이브 코딩에 제일 관심이 많다 보니까 커서 AI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질문, 처음 들어보는 뭐 언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챗GPT한테 물어보고 코드가 막힐 때는 클로드한테 한 번 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커서를 쓰다 보면 앞에 컨텍스트 윈도우라고 앞에 대화 내용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때 깨끗한 클로드한테 붙여 넣어주면 또 해결해 주는 경우도 많고, 또 바이브 코딩으로 가장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게 일단 홈페이지나 프론트엔드 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V0라는 서비스로 또 그런 걸 많이 만들어 보고 있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뭐 유어웨어라는 서비스는 V0보다는 기능은 훨씬 많진 않지만 또 입문자가 접하기에 좋은 서비스라서 그런 걸 써보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근데 V0, 유어웨어 이런 것들 비슷한 네. 것 중에 네, 저는 또 주로 레플릿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맞아요. 제가 또 레플릿 엠버서더가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런 서비스들이 요즘에 정말 많이 출시되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 다양하게 가리지 않고 많이 사용을 하면은 뭐가 됐든 근데 쓰다 보면서 또 내 실력도 늘고 뭔가 인사이트도 얻고 시야도 넓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앞으로의 목표가 무엇일까 좀 되게 궁금한데 뭐 목표가 있다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 저라는 사람 자체를 이제 브랜딩화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라서 좀 더 파일을 좀 키우고 싶고, 네. 그리고 이제 워낙 AI 툴들이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좀 개인적인 서비스도 개발을 하고 있고, 그런 서비스들을 좀 못해도 분기에는 하나 정도씩은 출시하는 거를 목표로 좀 갖고는 있어요. 네. 뭐 분기별로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뭐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반기별로라도 좀 목표를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은 서비스 계속 한번 저희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책 과장님은 또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바이브 코딩에 관심이 많아서 저도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만났을 때 제가 구독자가 한 9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2,000명 정도 됐거든요. 벌써 2배, 한 달도 안 되잖아요. 한 달 좀 안 됐죠. 음, 그래서 근데 바이브 코딩을 꼭 채널을 키우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바이브 코딩을 좀 제대로 배워놓으면은 내가 회사에 돌아가서도 아니면 다른 뭔가 할 때도 어디서든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뭐 MCP나 뭐 M8N 이런 거에도 관심이 가지만 그걸 일단 제껴두고 일단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역량을 좀 키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특히 비개발자들은 파이썬으로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또 소개하고 그런 역량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아, 되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되게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위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AI나 자동화 같은 것들을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시작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되게 요즘에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근데 그런 분들이 막 많이 망설인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께 뭔가 좀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마지막 한마디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힘이 될 수 있는 한마디. 힘이 아니라도 팩폭도 괜찮아요. 네, 성향 자체가 제가 이렇게 좀 공감과 배려를 못하는 성향이 좀 세지만 네. 그래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스마트폰의 도입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좀 자연스럽게 모든 부분에 AI가 들어올 건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게 결국에는 스마트폰이 처음에 이제 도입이 됐을 때 따지고 보면 스마트폰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PC를 휴대폰 형식으로 지금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한 유사의 형태가 진행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쓰시는 건데, AI도 그냥 컴퓨터를 못한다고 해서 못 쓰는 거는 아니거든요. 컴퓨터 활용 능력이 물론 뛰어나신 분들이 더 이제 빠르게 적응을 할 수는 있지만은 뭐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제는 일상에 다 이제 녹여드는 시대가 이제 분명히 올 거니까 활용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겁내지 말고 일단 많이 써봐라. 네. 그러니까 반감을 좀 많이 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뭔가 기계라고 해서 애초에 시작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좀 겁을 내지 않고 좀 도전해 보시는 게 제일 좋지 않나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셋 다 비전공자이고 뭔가 엄청난 전문가라서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거죠 뭐 사실은. 네,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오게 됐는데,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좀 용기를 얻고 그냥 일단 한번 해보시면은 무조건 도움이 되면 됐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네, 저도 공감합니다. 네, 그 말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냥 가볍게 한번 토크를 하는 자리를 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다른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언제든 불러주시면 울프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자동